자, 그럼 이어서 더하기, 빼기, 빨리하기인데 이건 이제 일명 보수법이라고 해요. 보수법이라는 거는 일정한 다른 숫자로 대체해서 더하기는 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또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들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값들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를 더하거나 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값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숨겨진 게 이런 거죠. 257, 뭐 14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세 자리 정도는 꼭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계산하면 되죠. 3에다가 0에다가 하나 올라가니까 1203이다라고 그냥 해줘도 됩니다. 뭐 굳이 이걸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암산할 때 이런 거죠. 얘를 1000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0에다 이걸 더하는 건 암산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보고서 1000에다가 257 더하면은 1257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1000으로 났을 때 얼마를 더 더해줬죠? 54를 더 더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54를 빼준 거예요. 더 더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946인데 9462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9462에다가 뭐 1, 2, 3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까요? 1752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더한다고 해봐요. 그럼 얘를 이제 만으로 놔야겠죠. 만으로. 더해줘요. 1, 1, 7, 5,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뭔가를 더 더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됐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빼줘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54를 빼는 것처럼 여기도 빼줘야 되는데 뺄 때 얼마를 빼야 될까요? 538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538을 빼주면 돼요. 이거 더 복잡할 수 있죠. 더 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해서 뭐 돌려치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세 자리만 계산할 거니까 세 자리를 계산할 때 쓰는 건데 뭘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 538을 어떻게 빨리 알았을까요? 538을 이 자릿수에서 1000을 뺄 때 잘 보면 얘는 10에서 빼는 거고 나머지 자릿수들은 다 9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9에서 6을 빼니까 3, 9에서 5를 빼니까 9에서 4를 빼니까 5 이렇게 된 거죠. 4에다가 1에다가 2가 되겠죠. 그래서 1100, 11,100, 214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2475 더하기 뭐 14752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10만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을 여기다 더해주고 뭔가를 빼야 되는데 뺄 때 이 첫 번째 자리는 5가 되고요. 나머지는 9에서 뺀 것들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 5, 7 요걸 여기다 빼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엄청나게 막 큰 효과를 냈냐 그런 건 아닌데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하거나 뺄 때도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걸 이제 두 개를 해보면 얘를 갖다 이제 400을 더해요 그냥. 그럼 1332고 거기다 17을 더하는 거니까 앞에 끼리 더하고 뒤에 끼리 더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1349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1000이라고 놓고 68을 빼도 되는데 뒤에가 17이니까 68을 빼는 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82에다 17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9죠. 1699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여기 1000에서 717을 더하고 얼마만큼 더 더했죠? 18만큼 더했으니까 18을 빼면 9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00에서 99를 빼야 되니까 1700에서 101을 뺀 거랑 똑같거든요. 좀 복잡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건 좀 쉽겠죠? 1000에다가 1767을 하고 얼마만큼 빼줘야 돼요? 13만큼 빼줘야 되죠. 어떻게 13을 빨리 알았죠? 이 뒷자리는 10에서 빼고 앞자리부터는 다 9에서 뺀다고 했으니까 13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5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빨리 하면 그냥 1000 써주고 뒷자리만큼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빨리 되긴 하는데 엄청 빠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엄청 빠르거나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빨라져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머릿속으로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 증가율 같은 거 계산할 때나 합산하는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수법이라고 하는데 더하기도 있다면 당연히 빼기도 이런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여기 보면은 빼기 같은 경우에 빼기 같은 거 더하기라면
자, 이렇게 뺄 때 533에서 196을 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을 빼는 거죠. 200을 뺐는데 너무 많이 뺐죠? 그러니까 4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533에서 200을 빼는 거는 머릿속에서 333이네? 그죠? 너무 많이 뺐죠? 그러니까 4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337이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이게 바로 보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넣어주고 그 값에 대체되는 값을 다시 더해주는 방식 또는 빼주는 방식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보면은 자 196이니까 200을 빼요. 4만큼 됐으니까 337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200을 빼고 1을 더 빼면 되겠죠. 334에서 1을 더 빼니까 333이 되겠죠. 자 이런 걸 하면은 1000에서 941을 빼던가 아니면은 뭐 1000에서 941을 빼면 얼마입니까? 1000에서 940 빼면 58이죠. 거기다가 19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72가 되겠죠. 그러니까 77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1000에서 960을 뺀다. 1000에서 900을 빼요. 그러면은 125가 남겠죠. 60을 빼니까 65가 되겠죠. 이렇게 40이 되니까. 그렇죠? 또는 여기다가 1000을 빼요. 1000을 빼면 25가 되겠죠. 근데 얼마만큼 더 뺐어요? 40만큼 더 뺐으니까 40을 더해주면 되겠죠. 65가 되겠죠. 그렇죠? 1000 빼고 18 빼면 되겠네요. 103이 되겠다. 203이 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보수법입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비교하기를 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비교하기를 왜 알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높아요. 높은데 나누기를 안 하려고 사실은 비교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A가 쭉 있는데 전체가 있어요. 얘는 뭐 내국, 외국 이렇게 나눠지고 뭐 제품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뭐 K라는 제품이 있다고 해봐요. 전체 얘는 532개고 얘는 178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K라는 제품이 내국산은 약 한 121개고 그 다음에 얘는 약 한 35개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에서 내국산이 차지한 K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전체 내국산 중에서 K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외국산 중에서 이 K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게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게 비중이 더 크냐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자, 121을 532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35를 178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큰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하고 있으면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누기를 하지 않으려고 비교하기법을 배우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항상 우리는 분수라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나누기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121 나누기 531을 분수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35 나누기 178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만을 비교하면 되니까 이러면 이제 어떤 게 비중이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쪽으로 갈 때 몇 배, 이쪽으로 갈 때 몇 배,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크로스 비교를 해도 되고 역수 비교를 해도 되고 증가율 비교를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4배까지는 안 되고 4배 하면 3배 하면 3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제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비교하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교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정답이 비교하기 아니면 그러니까 증감 전체의 어떤 증감 또는 비중 또는 증가율에 대한 대부분의 정답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데 자 크로스 비교를 해봅시다. 이건 사실은 뭐죠? 7 나누기 12와 5 나누기 8 5를 8로 나눈 값을 비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면은 12하고 5를 곱하니까 이쪽에 60을 적어주고 이쪽에 56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더 크죠. 60이 56보다 크니까 오른쪽이 크다라고 나온 게 바로 크로스 비교예요. 왜냐면 이걸 양변에다가 AC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CB가 되고 D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되니까 같이 비교한 게 된 겁니다. 두 개가 어떤 게 크냐를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교한 게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이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내려가면 안 되고 다 올라가는 쪽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크로스 비교는 거의 활용도가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걸 아까 크로스 비교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리 어림산 하더라도 얘는 0.35에다 53 곱하고 하니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비교를 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 아니 쓸데가 없다면서요. 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밑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봤더니 자, 이렇게 연도가 있고 어종이 있어요. 자, 자료색 진짜 실전 풀이에서도 여러 개 알려드리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꺾은 선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자료형으로 줬다. 그러니까 표로 해서 자료값들을 줬다라고 하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당연히 법례가 중요합니다. 이런 나뉘는 숫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숫자는 어차피 문제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연도와 어종,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을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접근법과 계산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접근을 잘해서 계산을 잘해야 되죠. 뭘 잘해야죠? 둘 다 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접근도 정확하게 해서 타겟팅을 해서 바로 맞춰 나가는 게 바로 자료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다 좋은 점수가 나오게끔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어종이고 이때는 연도래요. 그랬더니 전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전체가 나와 있으면 완전 땡큐인데 전체가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으면 쉬운데 전체가 없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전체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개를 나왔다고 하면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진짜 합들이 이게 되느냐를 꼭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제 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개가 전체가 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근데 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총 어획량 여기죠. 양에서 조피볼락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죠. 50%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좀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2를 곱해요. 이거보다 크면 50% 이상이죠. 또 얘를 반으로 나눠요. 321이죠. 얘가 크니까 50% 이상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뭔가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즉석에서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로직화라고 하는데 로직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크로스 비교를 통해서. 자, 크로스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제 분자죠.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료 해석의 핵심은 설명을 계속 중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료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 분자와 분모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거나 증가율을 계산한 겁니다. 자, 분자와 분모를 잘 찾는 건데 분자를 계산할 때 이게 이제 분자죠. 얘가 분모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367을 642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럼 나누어서 얘가 50%보다 크면 그러니까 0.5보다 크면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죠. 그걸 띄워와서 자, 367하고 자, 642가 있으면 얘가 100분의 50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약분하면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2분의 1보다 크면 5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있죠. 왜 있죠? 왜 있냐면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곱하면 곱하다 마나 이게 2, 6, 12에다가 앞에 자리만 곱하면 2, 3, 6이니까 720이 넘어요. 그죠? 근데 이쪽은 642잖아요. 그러니까 크겠죠? 그러니까 아까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다 2를 곱했다는 이유가 뭐냐? 2를 곱한 게 뭘까요? 50% 이상이니까 그냥 크로스 비교가 머릿속에서 된 건데 이걸 좀 더 로직화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값에서 이걸 곱해서 이쪽이 크니까 뭐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큰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올라간 값으로 계산한 값이 분자가 크면 이상이다.
분모가 크면 이하다라고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쪽이 뭐 759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쪽이 크잖아요. 이쪽이 크다는 개념이 뭐예요? 분모가 더 큰 거죠. 분모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하다라고 정리가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분모가 크면 이하다. 자, 분자가 크면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자, 만약에 요걸 이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걸 지워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100분의 50이라면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고 얘는 어차피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곱해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쪽이 크면 이상, 이쪽이 크면 이하인 거예요. 그렇겠죠? 아까 그 정형화돼도 이쪽이 분모고 이쪽이 분자니까 위로 올라간 게 바로 위로 곱해서 분자가 크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 질문이 매년 물어보는 게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막 16.31%보다 크냐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다 30% 이상이냐 35% 이상이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30% 이상이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값이 3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10분의 3이잖아요. 올라가면 이게 0이죠. 밑에가 30이 되니까 얼마가 돼? 아무래도 1800, 뭐 300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자가 크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6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쪽에는 0이 올라가겠죠? 이쪽 6이 올라가면 돼요. 6이 24에다가 66에 36 하면 3840이 넘어요. 3670보다 3840이 크니까 분모가 더 크죠? 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분자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50% 이상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분자에다가 2가 올라가 있구나. 2를 다 곱해서 큰 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 분자가 더 큰 게 이상이니까 이쪽이 큰 것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은 얼마예요? 508밖에 안 되죠. 이쪽이 분모가 더 크죠? 이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48.8%라는 걸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는 뭐만 알면 돼요. 이상이냐 이하만 알면 되니까 이럴 때 크로스 비교가 정말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생각보다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분자와 분모만 잘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분의 3이다라고 하면 자, 30%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0을 붙이고 여기다 3을 곱해서 두 개 비교하면 되죠. 이쪽이 크면 분자가 크면 이상, 분모가 크면 이하.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분모고 분자니까 10배에다가 2가 되니까 곱하고 2하면 1000이 넘으니까 분모가 더 크죠? 이쪽 980이고 1000이 넘으니까 이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크로스 비교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 비율은 항상 전체의 25%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니까 이걸 다 물어본 거죠. 연도를 다 물어본 거고. 전체가 여기 있죠? 서비스 분야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이제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갖다가 어떤 숫자로 곱하면 여기다 곱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다 곱한다고 해요.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요? 얘에다가 4를 곱해서 분자가 크면 25% 이상, 분모가 크면 25% 이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하는 건 이건 300이 넘잖아요. 그죠? 4, 5, 20에 4, 7, 28이니까. 그러니까 이상이 맞죠? 이것도 크잖아요. 얘도 곱하면 4, 3, 10, 여기다가 4를 곱하니까 4, 3, 12, 4, 8에 30이니까 3, 3, 2, 0, 땡땡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더 크죠? 얘도 크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 4, 7, 28, 28 하면은 3100이에요. 3100, 000이죠? 그죠? 아무리 커도 이거보다 클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분모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하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틀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푼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보고서 분모네 분자네 분자에 4를 곱하면 되겠네. 분자가 크네 이상, 분모가 크네 그럼 이하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크로스 비교예요. 생각보다 크로스 비교는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방식이다
라는 거고, 뭐 분자 분모 통일법은 이런 거죠. 분모를 통일시키면 뭐 이런 거죠. 분자하고 분모가 있으면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분자를 통일했어요. 분자가 같다. 그러면 분모가 커요, 이쪽이. 어떤 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겠죠. 왜냐면 분모는 작은 게 더 큰 거고 분자는 큰 게 더 큰 거니까. 그죠? 분모가 같다면 분자가 큰 쪽이 큰 거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큰 거,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은 게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문제 보면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60이잖아요. 그럼 12 곱하면 144죠? 그러니까 이게 12단이잖아요. 12 곱하기 12, 19단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분모는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작으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렇겠죠? 6 곱하면 30이 되고 72예요. 같은데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쵸?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압도적으로 크죠? 이쪽이 크겠죠? 비슷한데. 그죠? 그러니까 요게 3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비율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80분의 50인데 비율로 따지면 5만큼 증가하고 얘도 5만큼 증가하는데 잘 보면 어떻게 돼요? 75에서 5를 증가한 것과 45에서 5를 증가한 것과 어떤 게 더 많이 증가하죠? 이쪽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10으로 잡고 10으로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4를 곱하면 되겠죠? 4를 곱하면 약 1000이 되고 얘는 얼마 곱하면 돼요? 10이라고 가정하면 양변에다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00분의 500이고 1000분의 한 600밖에 안 되니까 그죠? 여기 1000분의 480, 뭐 490밖에 안 되죠? 이쪽이 크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이렇게는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 통일하는 거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분자 분모 차이법과 분자 분모 배율 비교, 그러니까 비율 비교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분자 분모 차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볼게요.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나? 그죠? 그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요. 빼줍니다. 그러면 25에서 24를 빼면 1이 되죠. 37에서 35를 빼면 2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숫자를 버리고 2분의 1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죠? 그럼 얘는 50%인데 얘는 50% 훨씬 넘죠. 이거 50%면 17.5인데 이게 훨씬 더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크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분자 분모 차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만약에 빼니까 둘 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얘는 큰데 밑에가 더 작은 거예요. 34 이렇게 작은 거죠. 그럼 이쪽으로 빼면 플러스 1이고 이쪽으로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뺀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분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분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자, 분자도 큰데 분모는 작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크고 분모도 작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뭐 보나 마나 계산 하나 마나 그렇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쪽이 23이고 이쪽이 39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23분의 39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이 크고 분자도 이쪽이 크고 분모도 이쪽이 작으니까 이게 더 크겠죠. 계산 하나 마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하기는 분자 분모가 양쪽 다 크게 돼요. 비교할 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빼서 계산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에서 얘를 빼요. 6이 되죠. 6. 빼면 10이죠. 10분의 6은 60%고 얘는 얼마예요? 20%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무조건 크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대체했잖아요. 10분의 6이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대체했잖아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크로스 비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57분의 19, 10분의 6으로 대체가 되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크로스 비교해도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그럼 190이고 300이 넘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크로스 비교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분자, 분모, 비율 비교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역수 비교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여사건 비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 차이는 분자 분모 차이를 갖다 놔둔 값을 얘로 대체한 거죠. 그죠? 대체한 값으로 해서 다른 비교를 해도 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다른 비교해도 되고, 그러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나오면 그 숫자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비교를 해도 돼요. 문제가 뭐예요? 두 번 걸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분자 분모가 나오면 이렇게 분자 분모 차이로 대소 비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더 한다. 이 분자 분모 차이를 가지고 또 하면은 시간 낭비겠죠. 그럼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다른 방법.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분자 분모 비율 비교라고 하는데, 자, 요런 거 봅시다. 자, 분자 분모 비율은 나누기에도 많이 쓰여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140이라는 숫자에서 140 곱하기 만약에 100이 있다고 해봅시다. 100 곱하기 100으로 할까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 곱하기 100으로 해봅시다. 숫자 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 곱하기 100을 하면 1000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10% 올렸다고 해봅시다. 10% 올리고 얘를 10% 내려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고 얘는 마이너스 10%니까 퉁 쳐진다라고 하죠, 우리가. 똔똔이라고 하죠, 똔똔. 그럼 이게 똑같이 1000이 되었냐 이거죠. 이거 올라가고 내렸으니까 똑같이 1000이냐 이거죠. 그럼 얘는 이제 올렸으니까 11이 되죠. 얘는 10%가 주니까 99죠. 90이 되죠. 90, 그죠? 10%가 낮아졌으니까 얼마가 돼요? 990이 되죠. 줄었죠. 1000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곱하기는 똑같은 비율로 두 수를 줄이거나 늘려도 이 원래 값하고 달라집니다. 자, 30% 한번 해볼까요? 30%? 30%를 더해주고 30%를 빼줄게요.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되죠? 13이 되고 얘는 30%가 줄었으니까 7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죠? 20에다 910이 되죠. 그러니까 1000보다 무려 몇 프로가 줄어요? 90이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 시간에 마이너스 9%라고 했죠. 그런데 나누기는 10이 있고 100이 있으면 똑같이 10%를 증가시켜 볼까요? 그러면 11이 되고 110이 되죠. 1110이 되겠죠. 그럼 뭐야? 똑같죠? 그렇잖아요. 여기 10%고 이것도 10%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시켜 봅시다. 뭐 25%, 30%, 10배, 100배, 1000배 해도 똑같이 10%가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의 비율만큼 A배를 아무리 줘도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값이 같아집니다. 그죠? 그럼 사실은 요걸 다시 써보면 10%에다가 10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 거죠? 1이라는 걸 더한 거죠? 100에다가 10이라는 걸 더해준 거죠? 그래도 이 값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59분에 뭐 2849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나누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뭐 3000 정도 합시다. 정확하게 하려고. 3129 정도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로 나누는 건 되게 어렵죠? 그러겠죠? 그럼 얘에다 더하기 1을 해요. 더하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럼 얘한테도 더하기를 해주면 되나요? 안 되죠. 이때는 같은 값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얘만큼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약 한 20배 정도 되죠.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15니까 약 한 20배 정도 되잖아요. 더할 때 몇 배 정도 증가시켜야 돼요? 20배 정도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 정도를 증가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약 한 뭐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20으로 나눠보면은 뭐 한 1점 몇 프로 정도 되겠죠. 1.x% 정도 더하는 것만큼을 여기다 1.x%만큼을 더해주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가 안 되겠네요. 0.8% 정도? 여기도 0.8% 정도 이렇게 더해준 거죠. 그럼 이제 요걸 나눌 때 160을 20을 더해주면 얼마예요? 그럼 3149니까 3150 정도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는 16을 315로 나누면 이 값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주는 값을 요 비율만큼을 정확하게 똑같이 더해주거나 빼줘도 값은 같다 이거예요. 왜냐면 1과 10은 몇이에요? 이 비율과 이 비율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0%, 여기 10%니까. 그렇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누기의 비율은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설명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율 비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율 비교.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증가할 때 분자가 10% 증가했어요. 그런데 분모가 20%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0% 증가한 것과 20%가 증가하니까 이쪽 값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지 말고 느낌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은 분자는 20%가 증가하고 분모가 10%가 증가하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커지겠죠? 이쪽으로 더해준 값, 20% 증가한 값이 더 커지겠죠?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바로 분자, 분모, 비율, 비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분자 쪽이 더 많이 증가하면 증가한 쪽으로, 분모 쪽이 더 많이 증가하면 증가하기 전 값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예를 볼게요. 122에서 134가 됐어요. 그럼 약 몇 프로죠? 증가율은 134 빼기 122분의 121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암산으로 해야겠죠? 그럼 34에서 22를 뺀 거가 같기 때문에 12가 되겠죠. 11을 122로 나누면 10%보다는 좀 작겠죠. 왜냐면 10%면 12.2가 돼야 되는데 10%보다 좀 작으니까 약 10%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약 10% 정도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증가할 때는 얼마가 증가했죠? 161에서 149만큼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149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149니까 막 150 잡으면 되겠죠? 막 11 정도 될 거예요. 11을 1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10%보다는 당연히 엄청나게 작죠? 거의 10%고 이건 10%가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8% 정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분모가 증가한 게 더 작으니까 증가한 쪽, 이쪽으로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자, 얘는 2배 이상 증가했죠. 왜냐면 2배 딱 해도 17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보다 크죠. 2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얘는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배라면 이게 140 잡고 280이 넘어가야 돼요. 28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 증가한 게 아니죠. 2배 이상 증가한 게 아니니까 이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분자, 분모, 비율, 비교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셈 비교를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구조예요. 자, 당연히 이쪽이 둘 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쪽도 310이고 이쪽도 53이면 얘도 크고 얘도 크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곱셈 비교를 잘 보면 한쪽은 현재 이쪽이 크죠. 한쪽은 이쪽이 크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쪽으로 증가한 거, 그러니까 증가한 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00에서 309는 9가 올라간 거죠. 300으로 나누면 약 3%가 증가한 거죠. 그죠? 자, 50에서 51이 증가한 건 1만큼 증가한 거고 50으로 나누면 약 2%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증가했죠? 이쪽이 크다. 이쪽으로 더 많이 증가하면 이쪽이 크다. 이게 바로 곱셈 비교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얘도 이쪽으로 증가하는 걸 볼게요. 이쪽으로 보는데 자, 보면 얼마 증가했어요? 8 정도 증가했죠. 8이면은 32에서 8이면 약 10%가 3이거든요. 그죠? 9가 30%죠. 30%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뭐 25%? 뭐 이 정도 된다. 뭐 30%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죠. 근데 여기는 얼마 증가했죠? 여기 415로 빼게 되면 이게 약 한 40 정도 증가했어요. 그죠? 40 정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분의 40인데 1%도 안 되죠. 1%가 53이니까. 1375의 1%가 53.7이잖아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0.1774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증가한 쪽으로. 자, 이쪽으로 볼게요. 90에서 8.9는 10% 정도 되죠. 약. 이쪽으로 증가한 거는 약 한 4,000 잡고도 1,500이 증가한 거예요. 30% 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이 커지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렇죠? 계산 하나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곱셈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 비교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분모 차이 중요하고 곱셈 비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거의 분자 분모가 거의 똑같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비교하기 안 되잖아요. 크로스 비교하려도 복잡하고 빼기도 잘 안 되니까 그때는 뒤집어요. 그러니까 뒤집는 게 아니고 여기서 120에서 115를 뺍니다. 그럼 이제 5가 되죠. 얘도 170에서 160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2배 증가하고 얘는 2배 증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2배 증가? 2배 증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했으니까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6건이죠. 6건 언제 써요? 요 분자가 분모와 거의 흡사할 때 둘 다. 그럼 한쪽은 흡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답이 그냥 나오죠. 만약 이쪽이 110분의 30이고 170분의 60, 160이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냥 다 바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할 때도 이걸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5 써주고 여기다 그냥 10 써줘서 비교해도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쓴 거예요? 자가 분모와 거의 값이 근사치에 가까울 때 많이 쓰고요. 역수 비교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역수 비교는 분자 값은 깔끔하고 분모 값이 지저분한 경우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거 갖다 역수로 한번 취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걸 역수로 취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누기가 편하죠. 왜죠? 분자가 깔끔하니까 요거 1.2xx 나오죠? 그죠? 8, 1은 8, 8, 26 하니까 얘를 나누면 1.2가 될 수 없죠. 18이 안 되니까 1.1xx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겠죠?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잘못됐죠? 이쪽으로 돼야 되죠. 그죠? 올라갈 때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또는 뭐 차이 비교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깔끔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눠서 이쪽이 크네? 그러니까 이쪽이 크네?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빼기법을 해도 돼요. 빼기법을 하게 되면은 뭐 약간 빼면 10분의 10이니까 이쪽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은 선택사항입니다. 빼기법 하면 이쪽에서 빼면 10이죠. 이쪽에서 빼면 9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용병법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분자분모 차이법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자, 요 비교는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연습하셔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걸 연습하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 가시잖아요. 뭐 어플 같은 거 다운받는 데 가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요거 가셔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많이 하고요. 요것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 받아가시고 연습하면 되는데 NCS 치시면은 연습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측 연산 연습을 많이 하고 자, 나눗셈까지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